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강원도에서 합격을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저도 인강으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 나와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을 봤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발표가 선생님들의 합격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기별 공부 방법과 추가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재수생이었고요. 2023학년도에 민쌤 연강거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강원도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부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컷에서 0.33점으로 1차를 불합하게 되었고 그 다음 2023학년도에 강원 지역을 응시하게 되었고 컷에서 12.33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 방법 발표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전날에 공부 계획을 정말 세세하게 세워둔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전날에 세워둔 공부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SNS에 공부를 인증하게 되면서 계획한 공부를 끝맺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루에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 지치거나 공부를 하기 힘든 날에도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계속 지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공부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두고 계시겠지만 혹시 되신다면 SNS에 공부 인증도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합격을 하고 SNS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는 2022학년도에 불합을 하고 나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고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서 6월에는 민쌤의 개론 강론 이론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요일별로 나눠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나눠서 백지 쓰기를 하고 백지 쓰기를 하는 부분에 해설서를 읽는 방법을 매일매일 반복했는데 저는 이 해설서 읽는 부분이 논술을 작성할 때 녹여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해설서도 매일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에 9주차에 올라오는 강의를 모두 수강을 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 강의 내용을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회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강의를 되돌려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수생이었기 때문에 개론 강의를 들을 때는 강론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강론 강의를 수강할 때는 개론 내용을 병행하면서 개론과 강론을 균형 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공부를 조금 쉬는 날로 정해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고 다음 강의 내용을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민쌤 강의 기본서 회독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독했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부분과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기와펜을 사용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회독을 했는데 기와펜을 사용해서 밑줄을 그으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치면서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기와펜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쌤 내용이 각 파트별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별로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술 방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독하다가 조금 해독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옆에 메모장을 두고 제 말로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이해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했을 때 그때 한 번만 보고 나중에는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시는 보지 않는 자료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 말로 정리를 하니까 내용이 정말 제가 체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기출문제 강의도 올라와서 기출문제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가장 중점에 두었던 부분은 문제 유형별로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명칭만 쓰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정의를 쓰거나 문제의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쓰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2022학년도 시험을 응시했을 때 이런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단순히 정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명칭을 쓰는 문제를 제가 정의를 쓰는 문제로 바꿔서 풀어보기도 했고, 기출문제의 긴 글에 나와 있는 학자나 다양한 단어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옆에 작게 백지를 쓰는 방법을 해서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를 할 때 민쌤께서 서술 분석 프린트 자료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프린트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써야지 모범 답안이 되는지, 그리고 서술 문제를 풀 때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은 문제 분석반 시기였는데요. 저는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 분석 교재의 문제를 전체를 다 푸는 것을 목표로 두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아서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는 플레이그잇을 붙여놓거나 체크 표시를 해두고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고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서 오답을 적고 있는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가진 5개념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서술 방식 등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두고 나중에 한 번에 이 포스트잇만 붙여져 있는 장만 확인하면서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웹지도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웹지도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보면 그 웹지도 한 페이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웹지도를 공부할 때 단순히 웹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기본서 회독을 계속 반복하면서 웹지도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해했던 내용을 웹지도에 다시 녹여서 이때 빈칸에 정리를 하거나 포스트잇에 추가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나만의 웹지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단권화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 분석반 시기부터 암기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암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백지를 쓰고 싶어도 쓰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문제 분석반 시기부터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백지 쓰기를 하면서 잘 안 적히는 부분은 빈칸을 두었다가 빨간 펜으로 다시 기본서를 확인하면서 채워넣고, 빈칸이 잘 써지지 않았던 부분만 다시 암기를 하는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지 쓰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블로그에 타자를 치면서 백지 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모의고사 시즌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모의고사 시즌에는 이런 시간표대로 생활을 했어요. 우선 월요일 날에 민쌤의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도 듣고 오답 노트를 쓰는 시간을 월요일 날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날에는 60분, 70분과 같은 시험 시간은 그대로 하지만 쉬는 시간은 줄이고 8시부터 9시는 논술,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 9시 10분부터 10시 20분은 교육과정 A, 이렇게 시험을 보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 모의고사마다 실제 시험처럼 하고 싶어서 미리 시험 전에 준비를 하고 실제 답안지를 활용하기도 했고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백지 쓰기랑 회독이 빨리 되는 과목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 날에는 회독과 백지 쓰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과목 2개를 묶어서 그것을 회독하고 백지를 쓰는 날로 정했고 이런 방식으로 매주 전범위를 1회독하는 모의고사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문제는 굿노트를 활용해서 각 과목별로 묶어서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오답노트를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제가 틀리게 적은 답안을 적고 민쌤의 모범 답안을 적고 밑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했던 이론적 지식이나 서술 방식을 적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과목은 틀린 부분이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과목은 거의 15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에서 조금 약한지 그리고 어떤 오답이 많은지를 분석하면서 이런 제 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계획했던 시간표인데요. 먼저 전체 과목을 2번 백지를 쓰고 회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민쌤 모의고사에 논술과 교육과정 문제의 서술 방식과 오답노트를 전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법과 안전 같은 부분도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 회독하고 특히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행했던 추가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3월부터 저는 일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매일 1개 이상의 논술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 8월에는 논술 첨삭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제 글을 누군가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는데 논술 첨삭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서술이 부족한지 그리고 스터디 1분의 좋은 글 작성 방법을 제가 배울 수도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는 논술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첨삭을 하고 싶었는데 이 시기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첨삭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첨삭을 하지 않고 논술 작성 인증 글을 올리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밴드로 진행한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 스터디원 선생님께서 제 글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빨간 펜으로 표시도 해주고 좋았던 부분에는 저렇게 굿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을 작성하면서 자기 첨삭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글이 잘 읽혀야지 다른 사람도 글이 잘 읽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일매일 제가 쓴 글을 20분 정도 자기 첨삭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스터디원 선생님께서 첨삭해준 글도 다시 제가 보면서 자기 첨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문제 분석 시즌부터 민쌤 강의를 수강하는 친구랑 내일 오전 6시에 웹지도를 바탕으로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제가 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서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둔 스터디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서로 전화해서 웹지도를 바탕으로 문제를 4개에서 5개 정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전화로 바로 문제를 듣고 답을 즉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2차 시험 면접 유형인 즉답형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답을 잘 못할 때는 바로 웹지도 페이지를 공유하고 같이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암기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잘 암기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채워넣는 좋은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쌤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는 백지 쓰기를 진행할 때 수강생 공유방에 올라와 있는 민쌤 기본서 목차 정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너무 틀을 잘 만들어주셔서 이 목차를 보면서 제가 백지 쓰기를 진행하고 제가 틀린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부분은 나중에 또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잘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강생 공유방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정리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필요하신 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대화방도 전 정말 잘 활용했는데요.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답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고 싶거나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문제에 제가 조금 쉬고 싶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을 때 이런 수강생 대화방에 들어가서 다른 선생님들의 질문과 답을 보기도 하고 제가 올려주신 질문에 답을 직접 달면서 제가 가진 지식을 경고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유아 임용이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슬럼프를 겪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 암기하고 있는 게 맞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 공부를 다 끝나고 자려고 하는데 오늘 뭐 공부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2022학년도 유아임용을 준비했을 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합격생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조금 늦잠을 자기도 하고 조금 쉬어가면서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공부를 했는데 또 하루를 통으로 쉬자고 하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내가 쉬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들어서 통으로 쉬지는 못하고 반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극복 방법은 공부 장소를 옮겨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1년 내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불안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서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기 방법도 적어봤는데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저는 슬럼프가 오면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기보다 나만의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잠시 쉬면서 머리도 재정비하고 제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조금 슬럼프가 오는 날에는 일찍 잠을 자는 방법으로 제 슬럼프를 조금씩 조절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는데요. 저는 유아임용 합격 영상을 유튜브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도 꼭 저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나도 내년에는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랑 저런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행복 회로를 막 돌렸더니 슬럼프도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공부 자극 영상을 보면서 옆에 이렇게 적은 것처럼 제가 이걸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공부에 더 집중하면서 간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슬럼프 극복 방법을 보시고 긴 마라톤과 같은 유아임용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공부를 인증하는 인스타글에 사진을 올리고 밑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글을 쓰는 칸이 있는데 제가 4월 21일쯤에 민쌤 강의를 듣기 정말 잘했다고 100번 생각했다고 쓴 글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이번에 민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유아임용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헷갈렸던 부분을 뭔가 시원하게 긁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1년을 민쌤 강의를 선택하신 만큼 민쌤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 법 같은 경우에는 오르닥궁이라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문제를 풀기도 했고, 장슬아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프린트 자료를 초반기에는 못 보고 후반기에 프린트 올라오면은 그것을 또 매일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전 같은 경우에는 민쌤 기본서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전은 시험 직전까지 그 기본서를 활용해서 계속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제가 강의를 안 듣고 그 주변에 강원도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강원은 시책이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만큼 저는 교육청에 들어가서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2차 자료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원도 자료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따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